해리 왕자에 의하면 자신이 왕실을 떠난 것이 아니라 왕실이 해리와 메건을 쫓아낸 것이라 합니다. 해리와 메건, 그리고 영국 왕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4년 9월 15일 해리 왕자는 영국의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비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태어났을 때의 이름은 헨리 찰스 알버트 데이비드 웨일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해리라고 부릅니다. 해리에게는 2살 많은 형, 현재 왕세자인 윌리엄이 있습니다. 해리가 태어날 때 찰스는 다이애나에게 당신은 왕위 계승자도 낳았고 스페어도 낳았다고 농담합니다. 해리는 둘째 아들로 스페어, 즉 여분의 왕자였습니다. 해리는 어머니 다이애나 비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러나 다이애나와 찰스의 관계는 악화되죠. 찰스는 아내 다이애나가 아니라 유부녀 카밀라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1996년 해리가 12살일 때 찰스와 다이애나는 이혼을 합니다. 다이애나는 가족의 곁을 떠납니다. 1997년 8월 30일 해리가 스코틀랜드의 발모럴 성에 있을 때였습니다. 다이애나는 남자친구 도디 파예드와 지중해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13살의 해리는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도 엄마가 행복하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해리는 발모럴 성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해리가 자고 있을 때 아버지 찰스가 침실에 들어옵니다. 잠에서 깬 해리는 이상함을 느꼈죠. 찰스는 해리에게 엄마 다이애나가 파리의 한 터널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위태롭다고 전합니다. 다이애나는 1997년 8월 31일에 사망합니다. 해리는 엄마 다이애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왕실과의 갈등, 언론의 지나친 관심에 시달리던 다이애나가 죽음을 가장의 어딘가에 숨어있다고 믿게 됩니다. 장례 기간에도 해리는 진심으로 울지 못했습니다. 언론인들은 어머니를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해리의 사진을 찍기 바빴고 해리는 언론인들이 비인간적이라고 느낍니다. 다이애나 사망 후 해리는 트라우마로 인해 모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해리는 공부와 담을 쌌습니다. 역사 공부를 싫어했는데 역사 선생님이 영국의 왕자가 자신의 가족의 역사를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해리에게 잔소리를 하여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해리는 자신이 왕자 취급받는 것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어린 해리에게 찰스 왕세자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찰스는 애정 표현을 하는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편지를 통해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전하고는 했습니다. 이혼 전 다이애나 또한 맞바람을 피웠기에 해리가 찰스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찰스는 이것을 이용해 해리에게 자신이 친부가 아닐 수도 있다며 농담도 했다고 합니다. 다이애나의 사망 후 찰스는 카밀라와 연애를 이어갑니다. 해리는 카밀라를 처음 만나던 때를 마치 주사를 맞기 위해 기다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카밀라는 지루한 사람이었고 대화도 재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밀라가 동화 속 계모처럼 못되게 굴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해리는 카밀라가 아버지 찰스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카밀라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리와 윌리엄은 카밀라와 연애는 해도 결혼은 하지 말아달라고 찰스에게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이애나 사망 8년 후 찰스는 카밀라와 재혼을 합니다. 카밀라는 찰스가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였고 애초에 결혼했어야 했던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해리는 영국 명문학교인 이튼 칼리지에 입학합니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해리에게 이튼 칼리지는 버거운 학교였습니다. 해리는 반항기 많은 아이로 자랍니다. 17살에는 약에도 손을 댔는데 언론은 해리가 중독됐다고 보도합니다. 해리는 해본 것은 사실이나 중독된 것은 아니라며 언론이 거짓 뉴스를 퍼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언론은 해리 왕자를 부모 속이나 썩이는 멍청한 왕자로 묘사했습니다. 해리는 10대 때 연상의 여인에게 순결을 잃었다고 합니다. 해리의 첫 경험은 사람이 많은 어느 펍, 뒤편 야외 풀밭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연상의 여인은 말 타는 것을 좋아했고 해리를 종마처럼 다뤘다고 하네요. 이튼 칼리지를 겨우 졸업한 해리는 자신과 대학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군 입대를 결심합니다. 군대에 가기 전 갭 이어를 갖고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호주를 거쳐 아프리카에 간 해리에게 아프리카는 유토피아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왕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파파라치에게 시달리는 삶이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야생동물을 바라보며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고 하네요. 해리는 자신이 태어난 곳은 영국이지만 영혼은 아프리카에 있다고 믿게 됩니다. 20살의 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츠와나 출신의 백인 소녀 첼시 데이비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첼시의 아버지는 보츠와나의 막대한 토지를 보유한 농부였습니다. 해리는 첼시가 다른 여자들과 달랐다고 말합니다. 첼시는 해리가 왕자라는 사실에도 영국 왕실에도 무관심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두 사람은 아프리카 초원에서 키스를 나눕니다. 이후 두 사람은 7년간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합니다. 해리는 첼시와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첼시는 왕실 일원이 되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첼시는 파파라치의 타겟이 되었는데 파파라치들은 첼시의 자동차에 위치 추적기까지 부착하여 미행하는 등 첼시를 내내 괴롭혔습니다. 자유를 원했던 첼시는 파파라치의 등살을 이기지 못했고 7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해리를 향한 미디어의 관심은 지나치게 커졌습니다. 비극적으로 죽은 다이애나비의 말썽쟁이 둘째 아들 해리의 일탈. 파파라치들의 좋은 먹잇감이었죠. 해리는 클럽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는데 소녀들과 얘기만 나눠도 파파라치들은 그 소녀들의 과거 행적까지 찾아내 기사화했다고 합니다. 해리는 생각이 깊은 편이 아니었고 즉흥적이었기에 많은 구설수에 오릅니다. 나치 복장을 입고 코스튬 파티에 가거나 파키스탄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라스베가스에서 옷벗기 게임을 하다 엉덩이 사진을 찍히는 등 경솔한 행동을 일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리는 자신이 무지했거나 생각이 짧았던 것일 뿐 악의로 그랬던 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언론은 해리를 철부지 왕자로 묘사하며 비난합니다. 사생활을 과장해서 보도하는 언론에 해리는 지긋지긋함을 느낍니다. 해리는 파파라치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되면 심장이 뛰며 숨을 쉬지 못하겠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다이애나의 죽음은 해리에게 큰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찰스는 윌리엄과 해리 두 아들들이 다이애나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전부인 다이애나라는 큰 그림자가 현부인 카밀라를 가리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죠. 해리는 다이애나의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해리는 다이애나가 죽을 당시 찍힌 사진들을 입수합니다. 사진 속 다이애나는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해리를 분노하게 한 것은 사진 속 파파라치들이었습니다. 파파라치들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죽어가는 다이애나의 사진을 찍기 바빴습니다. 다이애나가 탄 차는 파파라치에게 쫓기고 있었고 이들을 추격을 피하다 사고난 것이었습니다. 해리는 다이애나를 죽게 한 것은 파파라치와 언론인이라고 믿게 됩니다. 해리는 미디어가 너무 큰 힘을 갖고 있고 악마 같은 미디어가 사회를 망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해리는 거짓 뉴스와 파파라치들의 지나친 관심이 너무 힘들다며 아버지 찰스에게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찰스는 해리에게 뉴스를 읽지 말고 언론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미디어는 지긋지긋한 쓰레기이지만 언론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찰스는 타일렀습니다. 해리는 군에 입대합니다. 왕자라는 특수한 신분은 군에서도 유효했습니다. 군 고참들은 다른 군인들이 여왕 엘리자베스 2세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해리는 자신의 할머니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해리 왕자의 친할머니이니까요. 해리는 군대를 사랑하게 됩니다. 군부대에는 파파라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리는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을 갑니다. 해리의 코드명은 위도우 67이었는데 이 익명하에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해리는 전투 요원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주의 한 언론에 의해 해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됩니다. 탈레반은 해리를 납치하기 위해 총공격을 하고 해리가 속한 부대가 위험에 빠집니다. 해리는 전투 현장에 있게 달라고 내어놔나 군은 해리를 본국으로 소환합니다. 전쟁터로 돌아가고 싶었던 해리는 헬리콥터 조종사 교육을 받습니다. 헬기 조종사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재파병 간 해리는 25명의 탈레반을 사살합니다. 해리는 적군은 체스판 장기말이라고 생각하고 제거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겪은 해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복귀한 해리는 목표를 잃어 일상이 지루하다고 느낍니다. 해리는 전쟁터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영국군은 파견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언론은 해리를 영웅이라고 칭송했고 국민 여론은 해리에게 우호적으로 바뀝니다. 말썽쟁이 왕자가 전쟁 영웅이 돼서 돌아왔으니까요. 막상 해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습니다. 왕자라는 신분상 공적인 자리에서 연설을 해야 함에도 공황발작과 광장 공포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공황발작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겪은 일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겠죠. 그러나 해리는 어머니 다이애나가 죽은 때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해리는 그때가 돼서야 어머니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리는 군을 떠납니다. 친구들도 피하며 집에서 미국 시트콤 프렌즈를 보는 등 지루한 삶을 삽니다. 해리는 삶의 목적을 잃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해리는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자신의 친구가 한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됩니다. 사진 속 여자는 미국 여배우 메건 마클이었습니다. 메건 마클은 미국 법정 드라마 슈츠에서 조연으로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해리와 메건은 런던에서 소개팅을 합니다. 해리에 의하면 메건은 해리 왕자와 영국 왕실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해리는 메건과 사랑에 빠집니다. 성장 배경은 달랐지만 해리는 메건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느낍니다. 해리는 아프리카를 사랑했는데 메건은 흑인 혼혈이었죠. 메건은 슈츠의 촬영지인 캐나다에 살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장거리 국제 연애를 시작합니다. 해리와 메건의 연애 사실은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해리와 메건에게는 악몽의 시작이었죠. 영국 왕자와 미국 여배우의 열애. 파파라치들은 메건의 집을 에워싸고 사진을 찍어댔고 메건을 미행하며 사생활을 캤습니다. 해리는 파파라치들은 예상했지만 메건을 향한 인종차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여배우 메건은 이혼녀였고 어머니가 흑인, 아버지가 백인인 흑백 혼혈입니다. 보수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영국인들이 싫어할 만한 요소는 고루 갖춘 셈입니다. 언론은 메건이 흑인 혼혈이라는 이유로 노예의 후손이고 빈민촌 출신이라는 등 악의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 인종차별적 혐오에 충격받은 해리는 왕실 변호사를 만나 상의합니다. 해리는 거짓 뉴스를 정정할 것을 요청해달라고 부탁하나 왕실은 이를 거부합니다. 해리는 아버지 찰스에게 도움을 부탁하지만 찰스는 해리가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하라고 조언합니다. 해리는 찰스가 자신과 메건을 돕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해리는 찰스가 메건을 질투한다고 느낍니다. 다이애나의 빛에 찰스가 가렸듯 이번은 메건의 그림자가 찰스와 카미라를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해리의 형 윌리엄은 드라마 슈츠의 팬이었지만 해리가 미국 여배우와 연애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해리는 윌리엄에게 서운함을 느낍니다. 어느 집안이나 그렇듯 어린 시절 해리에게 윌리엄은 친구 같은 형이었고 라이벌이었습니다. 왕위 계승자인 윌리엄은 스페어인 해리보다 왕실에서 나은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의 방은 해리의 방보다 항상 컸고 윌리엄은 해리보다 늘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형을 향한 열등감이 있었던 걸까요? 해리보다 사고도 덜 치고 안정적인 가정까지 꾸리고 있는 윌리엄 왕자.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윌리엄이 해리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메건에게 프로포즈를 결심합니다. 메건은 이혼녀였기에 이혼녀와의 결혼을 금지한 1772년 왕실 결혼에 관한 법률이 해리와 메건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애매했습니다. 그러나 찰스와 카밀라가 둘 다 이혼을 했고 재혼을 했기에 그 법률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은 해리가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찰스는 해리가 메건에게 너무 많은 왕실 자금을 사용한다고 잔소리했습니다. 해리에게 항상 부드러웠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리와 메건의 결혼을 승인합니다. 해리는 다이애나비의 유품인 팔찌에서 다이아몬드를 추출하고 보츠니아산 다이아몬드를 추가하여 프로포즈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메건은 왕실에 입성하기 위해 드라마 슈츠에서 화차하여 영국으로 이주합니다. 어느 집안이든 그렇겠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며 해리는 가족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윌리엄은 결혼식장 선택서부터 해리의 수염까지 간섭하며 해리와 갈등을 빚습니다. 윌리엄의 아내 케이트는 결혼식 의상과 관련하여 메건과 다툽니다. 메건의 아버지는 파파라치로부터 뒷돈을 받고 연출된 사진을 찍어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고 심장수술을 핑계로 결혼식에 불참합니다. 영국 여론 또한 해리와 메건의 결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언론은 메건이 고집이 많고 오만하고 왕실 예의에 무지하다고 비난합니다. 해리와 메건은 윈저성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었지만 해리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결혼식 이후 해리와 메건은 왕실과 더 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케이트와 윌리엄은 메건이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깜빡하고 잊어버린 케이트에게
메건은 출산 후 호르몬 문제가 건망증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이트는 메건이 자신의 호르몬에 대해 말할 만큼 자신은 메건과 친하지 않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다툽니다. 심지어 윌리엄과 케이트 비서들마저 해리와 메건의 비서들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언론도 케이트와 메건을 라이벌처럼 비교하며 둘 사이의 갈등을 기사화했습니다. 해리는 가족 사이에 발생한 은밀한 일들을 왕실 관계자 중 누군가가 기자들에게 유출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해리는 찰스와 카밀라의 홍보 담당자들이 해리와 메건, 심지어 윌리엄과 케이트의 사생활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찰스와 카밀라의 홍보 담당자들이 찰스와 카밀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해리와 메건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는 것이었죠. 해리는 찰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찰스는 아들에게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윌리엄이 해리의 신혼집을 찾아옵니다. 윌리엄은 해리에게 메건은 까다롭고 무례하며 왕실 관계자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윌리엄은 해리가 메건에게 세뇌당하고 있다고 믿었고 해리를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해리는 자신의 아내를 비난하는 윌리엄에게 화가 납니다. 두 사람은 몸싸움을 했고 해리는 넘어지며 등을 다칩니다. 어린 시절 윌리엄과 해리는 매우 친한 형제였습니다. 두 형제의 우애는 더 이상 어린 시절 같지 않게 됩니다. 윌리엄 왕자를 향한 열등감이 메건이라는 불씨를 만나 폭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아들 스페어로서의 열등감, 엄마의 비극적 죽음, 영국 왕실과의 갈등, 악의적인 언론과 파파라치, 영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 영국 왕실 및 영국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는 아내. 해리는 극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영국의 부정적인 여론에 시달리는 메건은 해리에게 이렇게 미움받고 살고 싶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해리는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아내를 비판만 하는 가족과 왕실을 원망합니다. 해리의 어머니 다이애나 비는 왕실과 갈등을 일으키고 파파라치의 괴롭힘 끝에 짧은 생을 마감했죠. 해리는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포감을 느낍니다. 어머니를 잃었듯 아내를 똑같은 방식으로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해리와 메건은 영국을 떠나 캐나다로 이주할 계획을 세웁니다. 찰스는 해리에게 정부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타일렀으나 해리는 아버지의 말을 안 듣습니다. 찰스는 해리가 왕세자인 자신과 왕가의 권위에 불복종하고 있다며 혼을 냅니다. 해리와 메건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선택 1. 해리와 메건은 왕실을 떠나지 않는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 마냥 왕실 업무를 수행한다. 선택 2. 해리와 메건은 왕실을 완전히 떠난다. 왕실 업무를 포기하고 서섹스 타이틀을 반납하고 경호까지 모두 포기한다. 해리는 두 가지 선택 안의 중간 단계를 원했습니다. 해리가 원했던 것은 1년 중 일부는 왕실과 파파라치들을 피해 해외에서 지내고 몇 달간은 영국에서 머물며 적당히 왕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해리는 왕실을 떠나더라도 경호를 받기 원했습니다. 해리가 왕실로부터 받는 경호를 스스로 부담하기 위해서는 1년에 100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다이애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경제 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해리가 100억 원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죠. 왕실은 해리에게 영국 왕실에 남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한편 해리는 중간안을 고집했습니다. 왕실과 해리는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해리에 의하면 왕실은 해리와 상의하지도 않고 해리와 메건이 왕실을 완전히 떠날 것이라고 대중들에게 공포했다고 합니다. 서섹스 공작 해리와 서섹스 공작 부인 메건 마클은 왕실에서 완전히 물러나며 여왕을 더 이상 대표하지 않게 되며 로얄 하이니스 타이틀 또한 정지되고 둘이 살고 있는 영국 집도 반납하고 경호 또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리는 왕실이 돈이 아까워 왕자인 자신과 메건을 버린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왕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해리지만 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왕정을 여전히 지지한다고 밝힙니다. 해리는 여전히 영국을 사랑하지만 영국 여론은 끔찍하다며 영국을 떠난다고 말합니다. 해리와 메건은 캐나다에서 지내지만 생활비와 경호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왕실은 캐나다에 있는 경호 인원을 전부 철수시켰는데 왕실의 경호 없이는 해리의 가족은 위험에 빠질 수 있었죠. 해리와 메건은 캐나다를 떠나 미국 LA에 있는 메건의 친구 타일러 페리의 저택에 머뭅니다. 이후 해리와 메건은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 있는 저택을 모기지를 끼고 구매합니다. 왕실에 있을 때 해리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차를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왕실이라는 거대한 창살 속에서 진짜 세상을 알지 못했던 것이었죠. 해리와 메건은 오프라 윈프리와 TV 인터뷰를 합니다.
메건은 왕실 관계자들이 인종차별적이었고 해리와 메건의 아들 아치의 피부색에 대해 물었다며 왕실을 맹비난했습니다.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영국의 여론은 분노합니다. 해리와 메건이 무책임하게 왕실을 떠난 것으로 모자라 왕실을 공개적으로 비난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됩니다. 해리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해리에게 연락해 해리가 TV에 나와 자신의 가족을 비난한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말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 사망하고 해리의 친할아버지 필립 공의 장례식에 해리는 참석합니다. 장례식 후 해리는 찰스 그리고 윌리엄과 대화를 나눕니다. 해리는 찰스와 윌리엄이 자신이 왕실을 떠난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찰스는 해리에게 언론인들은 쓰레기지만 언론의 비난 또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고 타이릅니다. 찰스는 자신의 아버지 필립 공은 언론의 공격을 한평생 받아오며 살아왔지만 그 무게를 이겨냈기에 지금은 국민들이 필립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왕실은 언론사들에게 어떻게 기사를 쓰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찰스의 의견이었습니다. 해리는 아버지의 의견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해리와 윌리엄은 아버지 앞에서 몸싸움을 합니다. 찰스는 두 아들에게 자신의 노년을 비참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다툼 끝에 윌리엄은 해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해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윌리엄은 어머니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을 건다는 표현에 해리는 충격받았지만 윌리엄의 진심이 여전히 와닿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필립 공에 이어 엘리자베스 여왕도 세상을 떠납니다. 찰스는 해리에게 전화하여 여왕의 마지막이 있는 발모럴 성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메건과 함께 오지는 말라고 합니다. 해리는 찰스에게 화를 냈고 자신의 아내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찰스는 사과를 했지만 메건은 끝끝내 초대받지 못했죠. 여왕의 장례식 동안 윌리엄과 해리는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영국 왕족은 동물원의 판다 같은 존재입니다. 유지 비용이 비싸고 손도 많이 가지만 대중은 철창 속 판다와 왕족을 흥미롭게 바라보며 구경합니다. 어머니의 비극으로 인해 상처받은 왕자, 사회의 지나친 관심에 고통받았고 군대에서 자아를 찾아 인정받았으나 결국은 미국인 여인을 만나 왕실을 떠납니다. 다이애나비는 왕실이라는 철창을 피해 도망쳤으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해리는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던 자유로운 삶을 자신이 대신 살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에 여물지 못한 상처를 간직한 채 아내 그리고 아들, 딸과 함께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타고난 운명은 누군가에게는 고통일 뿐이었습니다.